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된 시간은 한 20분 그렇게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호준 교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듣고 보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는 것을 들어와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많은 이제 의견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이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선배 이제 연구자분들, 이런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청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관련된 논쟁은 생각보다 학계에서 많이 이제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제를 이제 좀 흔쾌히 수락한 면도 있는데요. 이 교육재정 구조 변화라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뭔가 연구를 많이 이렇게 진행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평소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일반 재정하고 교육재정의 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고등교육, 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재원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특별회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좀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구 감소,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떤 그 시대 변화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나 우리 교육이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게끔 교육 재정도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의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으로 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탁월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국민이 인재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방향성은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이나 교육기본법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과 좀 이렇게 맞닿아 있고 최근에 OECD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제 국제 기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슈하고도 좀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이제 교육 재정에서 관심을 가졌던 교육의 범위는 유초중등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영유아 유초중등 고등 평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역량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육 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재정 모델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송기찬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초중등 교육 재정에 더해서 대학의 어떤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초중등 교육과 그다음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재정 교부금 체제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2021년도에 이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지금 현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고등교육 평생 특별회계, 그다음에 유초등 특별회, 영유아 특별회계 등 이렇게 세부 영역별로 지금 이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영역별로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쟁점들을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리고 그 답을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변화 흐름을 고려해 놓고 봤었을 때 새로운 어떤 교육 재정의 체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탐색해 보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는
좀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교육재정의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공유하는데 한번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위해서 분석틀은 확보, 배분, 집행, 평가 등 에서 8가지 핵심 가치들을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 측면에서는 충분성과 안정성, 배분 측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효율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효과성과 책무성, 이런 이제 8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현안을 먼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이제 KD의 이선호 실장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 놓고 보면 초중등 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제 OECD 평균을 상회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이게 평균 이하로서 이게 너무 같은 이제 국가 안에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많이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 연동해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비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교육 재정이 이제 늘어갈 것 같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 재정이 늘어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외부에서 보는 이제 비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쟁점을 이제 현재 교부금이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가? 이 부분이 좀 이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부금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돈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나 단위 비용이나 측정 항목이나 사업 기간들이 불명확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세수 예측이 이제 불안성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교육 재정으로 들어올 어떤 재원의 규모도 이제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윤홍주 교수님의 저기 그 학술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이제 교육 재정, 지방교육 재정의 어떤 세입 규모를 놓고 보면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이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돈이 남는다라는 비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요. 돈이 모자랄 때는 돈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안정화 기금을 이제 교육청들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는 예전에는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해왔다. 현재는 지금 물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같은 안정화 기제들을 운영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안정성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형평성과 배분의 측면에서 수평적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무엇을 동등함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 수요 산정 항목 중에서 학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제 돈을 내보내는 학교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학교 기본 운영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경비, 학급 경비, 학교 급에 따라서 경비를 이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에 따라서 학급에 따라서 학교 급에 따라서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어떻게 학교에 실제적으로 배치가 되느냐, 각 학교의 시설 사업 소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역 이제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 특정 시점에서의 이 평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학습자의 어떤 생애 주기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학생의 어떤 특성이나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교육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놓고 봤었을 때 형식 돈을 주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형평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차등의 원칙입니다. 수평적 형평성이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처우를
이제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적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상들을 어떻게 다르게 처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누구를 다르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다르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 수요 산정 항목에 학생 맞춤 통합 및 균형 교육 복지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대상들을 대상으로 이제 차등적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냐면 기초학력 마음건강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등등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비용을 가산해서 주는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 기본 운영비 산정 항목에 이런 이제 차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목적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방법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의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이나 운영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제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는 어, 특교라든지 목적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 재량권이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성을 이제 주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교육재정에서의 집행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은 그 받은 사업비를 100% 집행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에서 성과를 얘기할 때 사업비를 다 집행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과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어떤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집행의 어떤 이런 전문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산출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형에서의 문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좀 크게 작동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2학기 때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학교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제 송경호 교수님께서도 토론문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불용의 문제가 관성화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업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 바뀌고 그다음에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 집행이나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학습이 축적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쓰면 됐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책 평가하는 데를 이제 가서 이렇게 경험을 보면은 보통은 현장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 평가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평가가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검증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검증이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확산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확산되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책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교육 재정의 어떤 이제 그 집행한 것과 관련된 어떤 책무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체들마다 다양한 이제 그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주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무성의 요구가 사전에 높게 이제 사전에 통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를 편성할 때 지침이 빼곡하게 큰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집행률 중심의 어떤 사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사업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고 정책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계속 가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의 구조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각자의 탁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그런 교육, 그걸 위한 교육 재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등 교육 중심의 어떤 지방교육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처별로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부처별로 이제 재정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학습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중등에 있는 재원을 고등평생으로 넘기자 이런 이제 얘기가 아니라 영유아에 들어가는 비용, 초중등에 들어가는 비용, 고등에 들어가는 비용,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적인 교육재정 체제로 좀 전환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보 측면에서는 이제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유아부터 평생까지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트랙이 좀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교육이 국가 발전에 이제 그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트랙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국가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라든지 국가 R&D 예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고등교육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재원으로서 이렇게 좀 자본의 어떤 흐름들을 좀 조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전년도나 혹은 전전년도 내국세 값을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하기보다는 그 몇 년, 그러니까 3년이라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3년간의 내국세 평균의 일정률을 곱해서 이제 교부율을 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산정 방식에서 평탄화 장치를 좀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안정화 기금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도 관점에 따라서는 안정화 기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는 돈들을 무작정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할 것이 아니라 안정화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좀 정리가 돼서 좀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된 이후에 다음 연도에 같이 교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혼선들을 좀 완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배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 인프라 이런 어떤 차이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실질적인 좀 동등성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비를 목적 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통합해서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 필요한 교육청이나 혹은 학교에서 그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야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저는 잘 마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학습이 축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자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급과 사업 성과를 매칭하거나 그다음에 정책의 정보를 통합 DB로 관리를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정보가 누적적으로 관리가 돼야 정책 학습이 추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도 단연도 재정 계획에 근거를 해서 연초에 교부된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중에 교부된 사업비는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한 후에 차년도에 집행하는 것 이런 방식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성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장기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이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한번 좀 검증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말씀을 이제 안 드리긴 했는데 국고에서 일차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국고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 될 때는 특교에서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착되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보통교부금으로 넘겨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재정 사업의 소요 금액이 몇백억, 몇천억 하는 이런 사업들은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무성과 관련해서는 어,
단연도 성과 협약 체계를 좀 마련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얼마만큼을 이제 교부할 것인지를 마련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존속이나 축소나 종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교육 환경 변화와 이제 공교육이 이제 그 가져가야 될 어떤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 재정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나누기보다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의 구조 변화나 과제 전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학술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호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거의 뭐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외부의 공격,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외부의 공격. 근데 전반적인 발제의 기조는 미시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인터널 이피션시, 내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하고 또 그것이 교육재정 전반의 어떤 통합적인 뭔가 관리, 운영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촘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정토론의 원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주 묵직한 펀치가 들어옵니다. 우리 송경호 교수님부터 이